네, 이제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강원도 보양식 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강원도래요. 강원도는 일단은 한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춘천 닭갈비, 네. 막국수, 감자전, 옥수수, 와.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산나물 뭐 이런 게 여행 많이 다녀본 네. 사람 느낌이 확실히 나긴 떠오르네요. 하네요. 오징어 순대가 강원도인가? 많은 거 엄청 많네요. 네. 여러 가지가 떠오르네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전부 보양식인 것 같아요. 와. 아무래도 강원도가 이제 그 산나물 같은 게 많이 나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곰치, 두릅, 더덕 같은 산나물들이 이렇게 화면에 나오듯이 많이들 나는데요. 아무래도 비타민도 풍부하고 미네랄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식이섬유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데는 항산화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혈관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좋고요. 거기다 이 지역엔 또 감자하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뭐 감자 옥수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조리만 잘하면은 혈당 조절이나 이런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만 관리나 당뇨 관리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강원도 계신 분들은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들을 많이 이용하셨네요. 이거 예전부터 이렇게 드셨겠죠? 예, 이제 조선 후기부터 강원도에서 쌀 대신에 뭐 감자, 메밀, 옥수수 이런 그 구황식품들을 많이 밭작물로 재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벼농사에 적합한 그런 기후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도 넓고 평평한 그런 논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강원도에서는 굉장히 더 재배하기에도 좋고 생산성도 높았던 그런 거죠. 거기다 이제 메밀 같은 경우는 재배 기간이 짧아가지고요. 1년에 2번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구황 작물로서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소울푸드로 뭐 감자, 옹심이, 메밀, 전병, 뭐 막국수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사실 요즘처럼 영양 과잉으로 걱정하는 시대에는 정말 현대인한테 훌륭한 보양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네. 맞네. 감자 옹심이랑 메밀전병도 있었네요. 저는 그 옹심이 씹는 맛이 그렇게 아이고, 좋더라고요. 예, 예. 아, 이번에 강원도의 힘을 느껴봐야죠. 네. 옥수수 수제비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압주 아나운서 배 아프지 않으세요? 아, 저요? 네. 아까 밥 없이 김치를 좀 먹었더니 속이 조금 쓰리긴 한데요. 그러니까 아니 네. 뭐 콩국수도 좋고 김치도 좋은데 사실 진짜 그 소고기 이런 거는 이승연 아나운서랑 허태울 씨만 드시니까 이제는 고프다 못해 아픕니다 배가. 아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강원도 보양식 소개해주려고 정말 그저께부터 잠 안 자고 정말 고민해 오신 선생님께서 요리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네, 강원도 식재료 특성을 살려가지고 혈당 걱정 없는 곤드레 감자밥 쉽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즘 곤드레 이렇게 파는 생 거 구입하시면 데쳐서 사용하시고요. 마른 거 불려서 데쳐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이제 삶아진 거 그냥 밥에다 넣지 마시고 저는 국간장으로 살짝 밑간을 합니다. 그래서 국간장 넣고 약간 조물조물 그리고 들기름 넣고 살짝 묻혀서 얹으시면 식감도 그다음에 풍미도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이제 냄비 준비해 주시면 돼요. 뚝배기. 뚝배기나 냄비.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냥 밥을 안 치셔도 되는데 저는 들기름을 한 스푼 두르고 쌀을 살짝 볶아요. 훨씬 더 밥이 고소합니다. 불려놓은 쌀을. 네, 불려놓은 쌀. 한 30분 불리셔서 다시 30분 물기를 이제 빼놓으신 쌀 이렇게 준비하셔서 살살살살 이렇게 볶으신 다음에 쌀을 이렇게 쭉 이제 펼치시고 여기에다가 우리 양념해 놓으신 이제 이렇게 곤드레를 이렇게 얹으시는 거예요. 너무 크면 먹기 좋게 좀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양념해 놓으신 거 얹으시고 그리고 강원도 하면 감자죠. 감자죠. 네, 그래서 이제 감자도 큼지막하게 이렇게 해서 감자도 이제 넣고 이제 물 먹음직스럽네요. 부어가지고 끓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밥하듯이 이제 준비를 해주시는데 감자 곤드레 약간 수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처음에 불리기 전에 쌀 양으로 이제 준비를 하셔서 조금 된 밥 좋아하시면 물을 한두 스푼 덜어 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량이 많지 않죠. 채소에서 수분이 나오니까 이제 뚜껑 덮어가지고 강불, 중불, 약불 각각 3분씩 끓여서 밥을 지으시면 되는데 그냥 드셔도 맛있어요. 근데 제가 밥 되는 사이 양념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간장을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간장 넣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약간 뭐 다시마 물이나 생수나 맛술 있으면 좀 넣어주시고 파 쫑쫑쫑 썰은 거 넣어주시고요. 여름이라서 입맛 없으시니까 이렇게 고추도 하나 썰어서 넣어주시고 깨 그래서 통깨 넣고 마지막에 참기름이나 들기름, 뭐 부추 있으면 부추 넣어주셔도 되고 더 매콤하게 먹고 싶다. 청양고추나 고춧가루 추가하시면 됩니다. 제가 옆에 밥을 미리 해서 뜸까지 다 드러나는 거 볼까요? 네,
해서 짠 짠. 이렇게 잘 와. 담백해 저기 봐요. 보여서 네, 이제 곤드레가 이렇게 감자. 밥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이거 이제 감자가 이렇게 약간 으깨지면서 좀 더 맛있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곤드레도 예. 너무 좋아하거든요. 곤드레가 진짜요? 식감이 거칠지 않고 네. 굉장히 부드럽고 다른 나물에 비해서 드시기 아마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감자가 잘 익었나 봐요. 네, 잘 익었어요.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는 걸로. 언제 여기다가 양념장에다가 네, 이렇게. 양념장은 먹으면 한 돼요. 네네. 살짝 올리면 되겠죠. 네, 여기 있어요, 양념장. 양념장 이렇게 해서 네. 곤드레, 만드레. 뜨거우니까 양념장을 살짝 얹어가지고. 예. 저도. 야, 네. 감자도 한번 살짝 네. 감자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예. 어때요? 어우, 따뜻한 거. 김이 막 모락모락 나네요. 이게 정말 강원도의 보양식. 아우, 들기름 향이 너무 좋다. 뜨거워요. 호호 불어서. 향이 너무 좋은데요. 이게 와. 들기름 향도 들기름 향이지만 곤드레 나물 향과 네. 감자의 은은한 이 고소함이 맞아, 확 고소함. 느껴져요. 너무 부드러워요. 네. 이거. 감자도 정말 잘 익었어요. 이거 먹으니까 콘드레 놀감 저절로 나와. 그만 그래요. 네. 아유 근데 저도 참 이게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너무 부러워하는데요. 네, 자, 너무 집중을 맛있네. 하고 건강학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곤드레 건강에 좋죠. 네. 하지만 이제 밥과 감자가 같이 있으면 이게 탄수화물 더하기 탄수화물 폭탄이란 말이죠. 사실 건강에 이게 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강원도에서 오신 분들은 감자밥, 소울푸드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감자밥이라고 해서 탄수화물 더하기 탄수화물이라고 말씀 주시지만 네, 같은 양을 먹어도 질적으로 더하기 할 수 있는 밥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곤드레 감자밥은 일단 감자가 쌀밥보다 혈당 지수가 낮아요. 그리고 감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이 있지요. 칼륨을 가지고 있어서 체내에 나트륨 배출할 수 있고요. 비타민 C 풍부한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감자와 곤드레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식이섬유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동일한 양을 먹어도 저작 활동 많이 해서 체내에 노폐물 배출하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곤드레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네.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폴리페놀 루테올린 같은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우리 이렇게 무더위에 지친 신진대사 촉진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저 아까 말씀 주셨는데 들기름 한 숟갈이 아주 활용 정점입니다. 다들 들기름 좋으신 거 아시죠? 네. 오메가3 지방산 담뿍 들어있는데요. 들기름을 마지막에 넣었을 경우에 들기름이 밥과 같이 먹었을 경우에는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지 않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들기름과 곤드레 아까 향이 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입맛 올리고 신진대사 촉진할 수 있는 좋은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 찍고 강원도 찍고 이제 맛의 고장 네. 전라도로 가보겠습니다. 전라도. 네, 전라도 보양식 야. 뭐가 있을까요? 네. 전라도는 워낙에 이제 농사도 잘 되고 또 바다도 가까이 있어 해산물도 풍부하고 가서 드시면 그냥 다 보양식이야. 그래서 뭐 거기에 육류 같은 거 육회나 한우 불고기나 아니면 뭐 민어 매운탕이나 홍어탕이나 뭘 드셔도 보양식입니다. 그 또 이제 전라도 하면 잔치상 같은 그런 밥상이 떠오르시잖아요. 가서 어디 가서 뭘 주문을 해도 반찬이 쫙 깔리고 나눔의 미덕. 그래서 환대 이런 것들이 전라도 음식의 특징이고요. 음식 보시면은 굉장히 푸짐할 뿐만 아니라 양념을 아낌없이 넣어가지고 맛이 또 굉장히 진하죠. 그래서 가서 이렇게 음식을 먹다 보면 과식을 참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전라도 보양식 정말 종류가 많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네, 오상훈 교수님. 예, 그 전라도 음식은 맛이 진하고 여름철에 입맛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돋구는데 아주 큰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트륨이 많으니까 조금만 그 조심을 해서 드시기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럴 때 민어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민어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백질이 이제 아주 풍부하고요. 보시다시피 또 그 여름에 기운이 빠질 때 근육 소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하거나 노약자분들한테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타우린 성분이 많아서 피로 회복이나 간 기능 회복,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등의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 입맛이 떨어지신 분들한테는 권할 것 같습니다.